그때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은 20대에 1억을 모으면 생기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제 지인께서요, 20대에 1억을 모으셨습니다. 근데 그 지인은 1억을 모으면서도 20대 때 22개국으로 세계 여행을 다녀오셨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이 이야기는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분인데요. 유튜버 할미 언니님의 이야기입니다. 할미 언니님께서 최근에 이제 책을 출간을 하셨습니다. 워낙 좋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책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소집님들에게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는 소집님들, 특히나 20대, 30대인 소집님들께서는 분명히 이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시고 정말 동기부여를 받는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일단 책은 이 책입니다. 돈 공부를 시작하고 인생의 불안이 사라졌다. 이 책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어떻게 할미 언니님께서는 그 20대 때 여행을 여행도로 다니면서 어떻게 그 1억이라는 돈을 모을 수 있었는지 제가 그 팁들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는 할미 언니님께서는 회사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주거비가 들지 않았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저도 정말 공감했던 부분이 제가 24살에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어떤 동료들은 자취를 했어요. 그 직장 근처에서 뭐 월세를 산다거나 이렇게 자취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멀더라도 부모님과 함께 사는 그 집에서 살면서 저는 출퇴근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는 주거비를 확실히 줄일 수 있었어요. 제가 그때 처음에 받았던 월급이 100만 원인 채 되지 않았는데요. 거의 대부분의 돈을 저는 적금을 넣었습니다.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정말 부모님 집에서 먹고 자고 다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쵸? 근데 할머니님 같은 경우도 회사에 있는 기숙사에서 생활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거의 대부분 해결이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은 그걸 거의 적금을 넣는데 이렇게 쓰셨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모을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근데 아무리 우리가 뭐 기숙사에 산다 하더라도 내가 소비, 특히 우리가 명품 같은 소비, 명품을 사는 걸 좋아하는 그런 좀 과시적인 소비를 좋아하면요, 돈을 모을 수 없습니다. 근데 할머니네 같은 경우도 그런 걸 일체 하지 않았다 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명품을 제 돈 주고 산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명품에 관심이 없었어요. 저는 이제 옷도 그렇게 비싼 옷을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명품을 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렴한 가방이라도 저는 가볍고 정말 내가 실용성 있게 들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을 정말 좋아합니다. 이 책에서도 보면 나오는 내용이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과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대부분 그 속내를 딱 들여다보면 자존감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가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그걸 명품이나 비싼 옷, 뭐 외제차 같은 걸로 과시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런 소비는요, 만족감을 오래 주지 못해요. 딱 샀을 때 그 기분이 좋고 남들에게 자랑하는 그 순간이 좋은 것이지 그게 지속적으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할머니님께서도 중요하게 생각했던 소비가 뭐냐면 경험을 사는 소비였습니다. 저도 정말 그게 너무 공감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님께서는 돈을 아끼되 세계 여행을 하는 데는 이분이 돈을 아끼지 않은 거예요. 제가 할머니님하고 자주 이렇게 통화를 하는데 보통 1년에 한 4번 이상씩은 세계 여행을 가시더라고요. 근데 할머니님께서 그렇게 가실 때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제가 일이 바쁘고 제가 해야 하는 일들이 짜여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내지 못했습니다. 제가 올해 1월부터 확실하게 바뀐 게 뭐냐면요. 세계 여행을 떠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1월부터 지금 세계 여행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2개국을 다녀왔고 겨울에 또 다른 나라를 가게 됩니다. 근데 제가 해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세계 여행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돈이 많이 드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여행이라 했을 때 뭐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그런 나라를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나라 말고도요. 우리나라에서 가까운 곳들, 좀 저렴하게 갈 수 있는 곳들 그런 곳도 되게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면요. 비행기도 정말 저렴하게 갈 수 있고요. 요즘에 저가 항공 같은 것도 많잖아요. 그리고 숙소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너무 좋은 호텔에 묵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게 하면요. 그냥 국내 여행 가는 것보다 더 저렴하게 갈 수 있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할머니님께서도 항상 여행 가시는 걸 보면 실용성 있게
이제 여행을 또 가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행을 가면서 우리가 가장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이득이 뭐냐면 나 말고도 세상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이 있고 다양한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이제 느끼게 되면 나라는 사람이 얼마나 작은지를 알게 되고 겸손해지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려는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게 좋기 때문에 계속 여행을 다니는 것 같고 제가 점점 다양한 문화를 이렇게 경험을 하면서 그걸 제가 하는 일들에도 이제 적용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할머니님께서는 가계부를 쓰셨어요. 저도 가계부를 쓰려고 정말 노력을 했었는데 전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가계부를 계속적으로 쓰면서 어디서 쓸데없는 지출이 나가는지 체크를 하셨고 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팁이 있는데요.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도 제가 이제 사회초년생 때는 신용카드를 쓰지 않았어요. 신용카드를 안 쓰게 되면요. 우리가 쓸데없는 소비를 강제적으로 제한할 수 있게 되고요. 내 통장에 있는 돈만큼 쓰게 됩니다. 그 체크카드를 쓰게 되면 내 통장에 있는 돈만큼 쓰게 되기 때문에 굳이 사지 않아도 되는 걸 이제 사지 않게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면서 제 통장에서 적금이 나가야 되는 돈이 딱 빠져나가고 딱 남는 돈이 있잖아요. 체크카드를 가지고 남는 돈을 가지고 쓴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굳이 제가 사지 않아도 되는 거 사지 않게 소비를 제한하게 되니까 가소비를 하지 않게 되었고 계속적으로 저도 돈을 모을 수 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팁은요. 통장을 분리했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네 개의 통장이란 책이 있었는데 그 책에서도 통장을 이렇게 분리하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할머니님께서도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오셨더라고요. 통장을 세 개로 분리를 하셨어요. 월급 통장, 용돈 통장, 투자 통장인데요. 월급이 들어오는 통장, 거기서 내 용돈을 쓸 수 있는 걸 옮겨 놓고요. 그리고 내가 투자를 해야 하는 그런 통장에 옮겨 놓는 거예요. 근데 할머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이 책에서도 이제 팁이 나오는데요. 이제 ETF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증시를 대표하는 S&P 500 지수가 있습니다. 이 S&P 500 지수를 따르는 미국의 ETF 주식을 사게 되면요. 미국 시장에서 잘 나가는 그 500개 회사에 내가 투자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할머니님께서는 계속 그렇게 이제 투자를 해오셨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등락이 있을 수 있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우상향을 해왔다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서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하셨고 할머니님께서 최근에 결혼을 하셨는데 신혼여행을 가셨잖아요. 그때 미국 주식 배당금을 받은 돈을 가지고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가신 거예요. 우리가 꼭 우리나라에만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이런 S&P 500 ETF 같은 곳에 투자를 하시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이제 유튜버이신 할미 언니님의 첫 책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드렸습니다. 제가 해드린 이야기 말고도 이 책에는 정말 유용한 팁들이 많아요. 사회 초년생인 분들께서 지금 어떻게 돈을 굴려나가야 되는지 정말 실용적인 팁들이 많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이 저는 투자를 30대에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늦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할미 언니님의 이제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것은 투자라는 것이 정말 좀 빠르면 빠를수록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특히 20대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 나이가 갖고 있는 메리트가 있는 거죠. 20대라는 나이는 뭐든 해볼 수 있잖아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충분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 많은 20대인 분들이 아무래도 지금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많이 힘들어 하시고 이게 도전을 하시는 것을 꺼리는 경우도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럼에도 내가 이 나이가 갖고 있는 정말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많은 시도를 하시면서 이제 할머니처럼 재테크를 하면서 돈을 불려가시면 훨씬 더 내가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제가 하단에 상세 설명란에 이 책을 구입할 수 있는 링크를 넣어 놓겠습니다. 지금부터 열심히 우리가 재테크를 하고 싶은 분들은 이 책을 구입하셔가지고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제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우리 소치님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